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론가 인성. 네, 보육교사 자질과 역량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육교사의 역량, 보육교사의 자질. 첫 번째는 보육교사의 자질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육교사의 역량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육교사의 자질. 보육교사는 어떻게 어떠한 부분을 갖추어야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질이라는 것은 이제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이며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보육교사의 자질은 개인적인 성품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능력이나 실력을 말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며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겠죠. 그래서 보육교사의 자질은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보육교사로서의 역할과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이제 견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육교사의 자질은 개인적인 성품이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능력이나 실력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보육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직접적으로 자질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가 자질입니다. 네,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사의 폭포와 외고는 교사의 자질은 아동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사의 태도, 이해, 기술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 체크는 교사의 자질의 유머 감각, 공정함, 감정이입, 민주적인 태도, 유아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잘롱구와 아이젠버그는 교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요구되는 전문적인 자질로서 능동적, 지속적, 세심함, 합리적인, 전향적인 사고와 태도를 교사의 자질로 보았습니다. 김경희, 박은실, 오은경, 최선희, 한유격, 김미경은 성공적인 교사의 자질로 이제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성공, 전문적인 자질, 인성적인 자질로 분류하였습니다. 교육의 질은 이제 우리가 조영남 씨는 이제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영남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자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교사는 수업 계획, 수업 전략, 전문성, 인성, 대인관계, 학급 관리, 사무 처리의 7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송강용 외 이제 그쵸 사인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토대로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교직 능력의 향상, 창조성, 학생에 대한 사랑, 건강한 신체가 있습니다. 강문희, 윤혜희, 이경희, 정정옥 씨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리고 운정적 성품을 지닌 사람, 유아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존중하는 사람, 매사에 열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람, 도덕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품성을 지닌 사람, 헌신적인 자세와 겸허한 자세, 인내하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이제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의 내용을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네, 보육교사 이제 미 발달의 개념 중에서 첫 번째, 발달의 개념이 아니고 자질이죠. 자, 그쵸. 1번 개인적 자질입니다. 네, 개인적 자질은 보육교사가 개인의 사람됨과 관계되는 특성으로서 주로 인성적인 측면의 자질을 말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 학부모, 동료 교사, 지역사회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에 이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이 사회적으로 보육교사가 요구하는 개인적인 자질이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개인적인 자질은 영유아를 사랑하는 마음,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용적 태도, 성실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개인적인 자질 중에서 첫 번째, 영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쵸. 보육교사는 기본적으로 영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들은 자신이 교사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안정감을 느끼며 교사를 신뢰할 수 있게 돼서 교사의 지원 요구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영유아는 이제 자신이 사랑받는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유아들의 발달과 성장을 보면서 교사로서의 일에 대한 보람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입니다. 1번 신체적 건강입니다. 보육교사는 하루 종일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며 지내기 때문에 많은 신체적 활동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영유아가 원할 때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며 영유아가 위험에 처하면 즉시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영유아의 보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죠? 네.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은 보육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국가건강검진을 검진 시기에 맞춰서 1년에 꼭 한 번씩 받는다는 것들, 그리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력과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충분한 수면 시간을 이제 가짐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그리고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정신적인 건강.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내 개인적인 자질 중에서 내 신체 정신적 건강에서 정신적 건강이 있겠습니다. 보육교사의 태도, 그리고 정서, 행동, 표정들은 영유아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교사의 밝은 긍정적인 생각, 공감하고 수용해주는 태도, 이런 것들은 영유아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교사의 이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교사는 정신적인 건강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보육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어느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지,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원인을 알아야지 그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육교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거의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육교사가 어느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보고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기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영유아들에게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제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겠고요.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오는 스트레스, 동료 교사와 다른 가치관과 태도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량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해소하기. 이런 부분도 한번 많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네, 스트레스 해소하기는 보육교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죠. 그래서 영화 보기, 친구와 이야기하기, 맛있는 음식 먹기, 여행 가기 등의 구체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서 스트레스 상황을 전환하고 기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수용적 태도입니다. 수용적 태도는 이제 영유아들에게 있어서 이제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겠죠. 영유아들은 교사가 자신의 이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줄 때 교사를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가 있으면 영아들 또한 보육교사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부모들과 동료 교사와 만나게 됩니다. 보육교사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는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때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영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실하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네, 보육교사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해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교사의 업무가 직접적으로 영유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보육교사의 성실한 모습이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주어서 학부모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도 보육교사에게 중요한 자질입니다. 보육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때로는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힘을 가질 수 있으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는 유아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하며 이제 유아에게도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모델링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면 이제 전문적인 자질입니다. 네, 보육교사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에 따른 전문적인 자질이 요구됩니다. 전문적인 자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으로서 교육을 통해서 네, 길러집니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자질은 영유아 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있어야 되고요. 교육과정 및 교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영유아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반성적 사고를 통한 자기평가 능력, 교직윤리 및 도덕성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 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지식과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보육을 계획하고 지원할 뿐 아니라 보육 환경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바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유아는 개인차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원하려면 성장과 발달에 대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육교사가 영유아 성장과 발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전문적인 지식은 이제 뭐 연령별로 발달에 대한 특징이 그런 것들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달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발달 과정의 변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환경적인 영향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발달의 여러 측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는 것에 이해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들입니다. 네, 두 번째, 교육과정 및 교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네, 영유아를 가르치는 일은 이제 보육교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교수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의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겠죠. 그래서 보육교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교육활동을 선택하여 적절한 교수법과 교수 매체를 활용해서 수행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2019년 3에서 5세 누리과정이 개정되고 2020년에 0에서 2세 보육과정과 3에서 5세 보육과정을 총괄하는 총론의 일부를 개정해서 4차 표준보육과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보육교사는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죠. 구체적인 보육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은 뭐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새로운 이론 및 활동의 적용, 유아 및 가족을 위한 복지적 서비스의 계획 및 수행, 교육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학습 환경에 대한 이해, 교육 목표, 개별 유아, 가족,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교육계획 수립, 각 교과 영역, 언어, 수,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역량, 건강, 안전 등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 각 교과 영역의 이제 통합적인 적용, 그리고 연령별, 능력별, 개인, 소집단, 대집단 구성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겠습니다. 유아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의 방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재 교구의 제작 및 활용, 학급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평가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도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전문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유아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영유아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영유아를 이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영유아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관찰을 통해서 영유아의 개별적인 특성, 발달 수준, 관심과 흥미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된 내용을 통해서 보육과정 안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이제 영유아의 반응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보육계획에 적용을 시키거나 교수 방법을 개선하고 보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방법을 수정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육교사의 평가 능력은 영유아의 성취와 발달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해석해서 부모와의 면담, 자신의 교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반성적 사고를 통한 자기 평가 능력입니다. 보육교사는 자신의 교수 역량과 태도, 보육과정 운영과 지원, 영유아의 상호작용 등 전문성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자기 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의 방법으로는 자기 장학, 반성적 저널, 수업 녹화 및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로서의 교수 역량과 태도를 발전시킬 수가 있고 전문성을 높이게 되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전문가로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직윤리 및 도덕성 갖기입니다. 교직윤리는 교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율적인 행위와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윤리는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도덕적 가치와 개념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준칙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보육교사의 직무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교사가 행할 수 있는 자율성의 범위가 넓죠. 그래서 보육교사는 교수의 행위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고 보육교사가 딜레마에 부딪혔을 때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직업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보육교사의 역량입니다. 역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전문성을 갖기 위한 핵심 역량은 역할과 직무, 자질과 능력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처럼 이제 역량이란 어, 이제 우리가 전문성을 갖기 위한 핵심 역량, 역할과 직무, 자질과 능력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가르치며 돌보는 대상에 따라서 직무에 따른 역할 수행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아 교사의 직무는 전적으로 성인에게 의존하는 영아의 발달 특성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이제 교육보다는 양육이 강조되어 있고 개별적인 접근을 고려한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유아 교사는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맥락에 맞게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조직하여 실천할 수 있는 직무가 강조됩니다. 유아의 호기심과 흥미에 따른 놀이가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유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직무에 따른 역할 수행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영아 교사와 유아 교사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아 교사의 직무는 전적으로 성인에게 의존하는 이제 아까처럼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제 유아 교사는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아 교사의 역량입니다. 네, 영아 교사의 전문성은 영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환경, 이제 구성, 영아의 발달적 이해, 보육 계획 및 운영, 건강 역량, 안전관리, 신체 정서, 인지적 상호작용, 교사 자신의 신념, 동료 교직원과의 관계, 부모 및 지역사회의 관계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네, 영아 교사의 전문성 척도를 살펴보면 이제 영아 교사는 전문성 척도는 돌봄의 상호작용과 신체적 돌봄, 그리고 영유아 발달과 보육과정, 교사, 부모, 지역사회 관계 형성 등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착과 돌봄을 통해서 인간 발달의 기초가 이제 형성되는 영악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의 상호작용 요인이 강조되었고, 태도적인 요소보다는 지식과 기술적인 요소에 더 비중을 두고 교육적 측면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영유아 발달 보육 과정의 요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영아 교사의 전문성 척도 중에서 돌봄의 상호작용입니다. 하위 구성 요인은 신체적인 돌봄과 정서적인 돌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아는 이제 돌보아야 하고 이제 양육되어야 하고 우리가 길러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돌봄으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전문성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체적 돌봄입니다. 식사나 간식은 먹기 좋은 크기와 적당한 양을 제공하여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영아가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격려한다. 영아와 함께 대근육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영아의 배변 시간을 상시로 체크하며 주기를 살피고 청결한 특부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정서적 돌봄은요, 영아들과의 스킨십, 뽀뽀, 안아주기, 쪽쪽이, 배 마사지 등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다. 영아들의 신체 접촉, 네, 그쵸. 가슴 만지기, 다리 만지기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처한다. 영아들의 욕구와 질문에 대해서 항상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 웃음, 미소, 안아주기, 어루만지기 등으로 반응한다. 영아들이 말할 때 눈이나 이제 얼굴을 보고 끄덕이며 주의 깊게, 네, 이제, 듣는다. 영아들과 대화를 나눌 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세를 맞춘다. 영아는 느낌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영아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구체적인 언어와 행동, 할 수 있어, 함께 해보자라는 식으로 격려한다. 네, 돌봄의 상호작용, 정서적 돌봄과 인지적 돌봄입니다. 정서적 돌봄은 영아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어 자기 자신과 친구 이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기저귀 가리를 할 때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며 영아의 배변 활동을 격려한다. 그리고 배변 지도 시 실수에 대한 실패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인지적 돌봄에서는 영아가 자유롭게 주변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들 간의 대화를 격려하여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그리고 영아의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한다. 요리를 할 때 사물이나 사물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영아에게 이야기한다. 돌봄의 상호작용입니다. 영유아 발달과 보육 과정입니다. 환경 구성과 영유아 발달적 이해, 보육 및 계획 및 운영,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의 구성입니다. 환경의 구성은 영아를 위한 실외 활동을 마련하고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실행한다. 보육실 공간을 영아의 연령, 발달 특성을 고려한 흥미 영역으로 구성하여 배치한다. 반 활동 인원에 맞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놀잇감을 충분히 제공한다. 영아들이 감각적으로 탐색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흥미 영역을 구성한다. 아무래도 이제 갖추어야 할 자질이기 때문에 영아나 유아의 발달 특성을 제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영아의 발달적 이해입니다. 만 0에서 2세의 보편적 발달 특징을 이해한다. 영아의 기본적인 욕구나 이제 충족 및 발달 자극을 통해서 영아의 성장을 돕는다. 영아의 흥미의 욕구에 대해서 이해한다. 영아 개개인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에 따른 개인차 및 흥미에 따라서 활동을 전개한다. 영아 개개인의 생리적 축인, 수면이나 배변, 식사, 수유 시간 등을 고려해서 보육한다. 네, 보육 계획의 운영입니다. 계획 및 운영. 표준 보육 과정의 목표인 6개의 영역, 내용, 범주, 그리고 내용의 내용 체계를 이해한다. 그리고 표준 보육 과정의 6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적용하여 운영한다. 일상생활 관련 활동과 다양한 보육 활동을 균형 있고 융통성 있게 계획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일과를 진행하도록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 요인이랑 하위 요인에서 영아의 발달과 보육 과정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는 돌봄과
상호작용, 돌봄의 상호작용이었는데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영아 발달과 보육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환경 구성, 영아 발달적 이해, 그리고 보육 계획 및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보육 계획 및 운영의 또 부분과 건강 및 안전 관리, 교사와 자신의 신념, 동료 교직원과의 관계,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주차 2교시 수업을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와 같이 다음 시간에도 연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